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막 두근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냥 풍문인 줄 알았죠.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말들 모두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먼 발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순수한 전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운이 아주 좋게 한 학교의 교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것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붙은 거였죠. 취업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삶도 안정되니까 연애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만날 구멍이 없으니까 더더욱 외로워지고 솔로인 기간이 5년이 넘어가니까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하면서요. 사실 살면서 별 어려움 없이 큰 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큰 좌절감을 안겨줄 정도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같은 재단의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람들 전부 바쁘고 하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불친절하더라고요. 뭔가 지은 죄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쌀쌀하게 대응을 받으니까 괜히 제 처지가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검진을 다 받고 결과에 대해서 의사상담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특별하게 문제 있는 곳은 없고 혈액 검사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왔네요. 아, 그래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신가요? 라고 의사가 제게 묻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청승맞게요. 제가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의사는 아주 상냥하게, 자상하게 무슨 일이냐고 다 털어놓아도 된다고 하면서 말하자 전 그간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털어놓았고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의사는 그러셨구나. 저도 결혼 못했어요. 요즘이야 다들 결혼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 늦게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 재단 교직원이세요? 저도 거기 학교 다녔는데, 와,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제 동창도 그 교직원 지원 2년간 했는데 워낙에 경쟁이 빡세서 떨어졌대요. 거기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업 가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재단 교직원이니 어쩌면 나중에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냥 난 일시적인 환자일 뿐인데 어째 내 인생 고민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서러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지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신기하게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교직원 모임 같은 곳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병원이 의사로 있으니까 학교 재단이니 같은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전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나 놀랐고 그분도 절 본 순간 아는 척을 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날 이후로 못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번호 주고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연락을 트게 되었고 저도 그분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마침 외로웠던 참에 시작한 연애였기에 전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고, 또 그 사람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서 그분께 고백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청승맞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하면서 말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불우한 가정사였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밑에서 자랐는데 그 엄마, 그러니까 저에겐 시어머니죠.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술집에 가서 돈을 벌고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면서 그런 식으로 애 정신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끼친 거였죠. 버티다 못해 남편은 그 어린 나이에 가출을 감행했고, 그때 밖에서 자다가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상처가 이마에 크게 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는 이런 안 좋은 가정사가 있어서 정말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라고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찡하고, 왜 이제야 말해준 거야? 난 당신이 먼저 말해줬으면 정말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줄 수 있었어. 라고 하자 남편은 당신이 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살아서 이런 나의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를 공감하지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평생 꽁꽁 숨겼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숨겨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나의 과거를 다 알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내가 부모한테 버림받은 놈. 아니, 내가 부모를 버린 놈이고 어릴 때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라고 하면서 애처로운 강아지 눈빛을 하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난 당신 그 자체만을 보고 좋아한 거야. 사실 내가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서 당신의 그 상처, 온전히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산 것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사위 가정사를 듣고 아무리 그래도 자란 환경이 중요한데 괜찮겠냐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남편이 그 진심 어린 행동과 고운 마음씨를 확인한 부모님은 그래 결혼해라 너네 하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고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연애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절에 바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희는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왜 간절한 사람한테 아이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 것인지,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무교인 전 삼신 할매에게 제발 아이 좀 저에게 내려달라고 하며 막 기도를 하기도 했고 절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이 저에게 괜찮다 했지만 점점 늦어지는 임신 소식에 실망을 한 게 역력해 보였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남편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실망감과 우울감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푸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마다 보육원 같은 개인시설 보호소를 찾아가면서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며 자기 자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해소했습니다. 여본 어떻게 그렇게 착해? 나 같으면 나도 자식이 없는데
남의 자식 돌봐줄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더 몸 챙기고 열심히 운동해서 여보 아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게. 그냥 난 이게 좋네.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 도와주고 난 그냥 이거야. 내 자식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이 키워서 절대 나 같은 환경에서 안 자라게. 내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알려주고 싶어.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줘, 여보.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향한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전 굳은 결심을 했죠.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를 무척이나 원하는데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자연 임신이든 시험관이든 해서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겠다. 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에 대한 집착인 거죠. 하여튼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전 착상이 되었고 결혼 몇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로요. 남편 팔짝 뛰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임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셨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 금방 숨이 차고 하더라고요. 전 예견된 날짜보다 일찍 임신 휴가를 쓰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집 앞을 누가 돌멩이로 팍 치고 간다거나 우편함에 난 너의 비밀을 안다. 당장 자수하지 않으면 벼르고 벼르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퍼뜨릴 것이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담긴 편지도 있었죠.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전 남편에게 제가 낮에 있을 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말을 했고 남편은 굉장히 심하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뭔가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했죠. 그 일이 있는 후 다다음 날이었나? 남편과 손을 잡고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 밖으로 나가서 공원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앞에서 무슨 거의 70대 할머니처럼 보이는 아주 왜소하고 늙은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와가서는 제 다리를 퍽 잡는 겁니다. 너 이 남자 빨리 벗어나야 해. 너 죽고 싶어? 안 돼,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임산부인 전 너무 놀라서 순간 주저앉았고 남편은 그 할머니, 아줌마의 얼굴을 발로 까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미쳤나? 확! 여보, 그래도 발로 차진 마.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라고 하자 남편은 아줌마,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 진짜 당신 제삿날이야. 죽고 싶은 거 아니면 가만히 짜져 있어. 하면서 발로 그분의 머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갔고 집에서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 뭐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어차피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그 아줌마 때렸기 때문에 쌍방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아는 사람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 동네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 그때부터 우리 집에 항상 이상한 쓰레기 버리고 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내가 주민들 대표로 따끔하게 뭐라 하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종종 나한테 막 달려와서 죽일 거라고 이런 소리를 하네. 우리 집에 돌 던진 것도 저주의 편지를 보낸 것도 그 아줌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범인이 특정되었다는 게 다행이었고 다행히 등치가 큰 남자가 아니라 왜소한 할머니 같은 분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후에 전 출산 날짜가 와서 바로 예약해둔 산부인과로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궁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진통과 함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내 품으로 그 아이들을 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또 없더라고요. 몇 주간의 산후조리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출산 시에 출혈량이 워낙 많았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아이를 들기만 해도 막 몸이 너무 시렵고 미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무리하면 나중에 평생 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오열했고 결국 남편이 2주간의 육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제 아이들을 돌보고 전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와서 절 챙겨주기는 했지만 엄마와 아빠도 둘 다 사업을 하시느라 그리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육아와 현실에서 벗어나 병원에서 절대적 안정을 취하니까 몸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퇴원을 3일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그때 아파트 앞에서 제 다리를 잡고 소리치며 빨리 남편 곁을 떠나라고 외친 그 마귀 할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면 말도 안 나와서 온몸이 굳어버려요. 순간 정신을 겨우 차린 전 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 아줌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하는 겁니다. 한별양 맞지? 나 미친 사람 아닐세. 네 남편 엄마라고? 빨리 네 자식들 데리고 도망가. 네 남편, 내 아들이 모르는 곳으로 허이헐리 멀리 가라고 하면서 말을 하며 제 손에 통장 같은 것과 돈 뭉치를 쥐어주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금액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왜 남편을 버려야 하냐고, 당신의 엄마인 증거가 있냐고. 내 남편 엄마는 어릴 때부터 술집 다니면서 남편 학대하고 바람 피다가 집 나갔다고 말하니까 그 아줌마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뽑은 거였고 그 호적에 남편이 주민번호, 이름이 떡하니 있었죠. 순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전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제야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엄마한테 학대받은 게 아니라 고등학생일 때부터 남편은 술집에서 소위 포주 노릇 같은 거를 하면서 여자를 알선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 당시 300 정도 벌면서 집 안에 술집 여자를 데려와 자기도 하고 그랬대요. 시어머니라는 분은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들은 뒷구녕에서 그딴 짓을 하니까 그럴 거면 집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그때부터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머리가 천재에 가까운 남편은 포주고 뭐고 일단 최고가 된 다음 사람을 부려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공부를 내 의대를 간 거였죠. 동네에서 정이 다 죽었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찼대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커서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혐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자기 동기들, 행복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애들을 꼬셔서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으면 모른 체하고 도망가온 거다. 그 아이를 무진장 때리거나 해서 거의 죽게 만들고 그걸 즐겼답니다. 뒤늦게 그 상황을 안 남편의 엄마는 사건을 뒷수습하느라 크나큰 애를 썼고 시장에서 번 돈을 다 일을 처리하는 데 쓴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심지어는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서 간 봉사센터도 사실은 아이들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애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려고 자기는 의사니까 치료라는 명목으로 애들 몸에 멍을 수십 개 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찰 신고가 들어와서 남편을 조사했는데 본인이 의사고 주변 동료들도 의사니까 이건 멍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게 했고 결국 법꾸라지처럼 모든 혐의를 벗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일이 터진 겁니다. 남편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 레지던트 시절에 같은 동료 여자 의사와
동거를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 여자 출산하고 혼인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에 관심이 없고 그저 행복하고 잘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기처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 더더욱 많아져서 그걸 즐기는 성향을 가진 남편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 여자애, 그러니까 자기 애를 몰래 두들겨 패서 질식사를 시킨 거였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그 여자, 오열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모르쇠 온몸에 멍 흔적이 잔뜩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한 것이 분명한데도 의사의 신분으로 교묘하게 또 학대 진단을 빠져나가서 그랬던 거죠. 심지어 그 여자가 의사인데도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참을 수 없어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제 남편을 고소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여자 의문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의 엄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죽이거나 심한 해를 입힌 일이 10건이 넘었고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위험에 빠진 아이를 더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너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고 싶은 거냐고 호통을 쳤는데 제 남편 눈도 끔찍 안 하고 자기 인생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머님께 말한 거고 연을 끊은 거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것을 잠적했을 때 어머님, 시어머님이 어떻게 제 남편의 주소를 알아서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돌멩이도 던지고 가고 빨리 탈출하라고 편지를 쓰며 시그널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공원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 미친 사람처럼 도망치라고 너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거죠. 전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염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환자로 온 저를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제가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사는 것을 질투하고 열등감이 폭발해서 결혼을 한 뒤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며 자기 자식을 불행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미친 듯이 발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혹여나 제가 돈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할까봐 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나온 보험금과 재산 일부를 가져와 이걸로 자립을 하라고 하면서 돈을 제게 쥐어준 거였어요. 그만큼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전 그 자리에서 병원을 박차고 나가 집으로 들어간 순간 너무 놀라 기절했어요. 갓난아이가 집에 있는데 남편이 그곳에서 담배를 뻐끔 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뭐하냐고 하니까 남편 황급하게 담배를 끄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우리 아이들 옷을 확 벗긴 순간 온몸에 있던 몽자국,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몽고반점이라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미친놈 미친 새끼라고 외친 전 바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병원으로 올라갔고 남편의 인맥, 학연, 연고지가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 학대의 소견서를 받아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증언, 그리고 모아둔 모든 정황과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당연히 남편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겼지만 집 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흔적들이 남편이 죄를 증명해 주었고 결국 그 전에 발생한 보육원 사건들 그리고 죽은 그 여자의 아이에 대한 죽음의 실체 모든 게 밝혀지며 남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참 그 시기가 학대 이런 것으로 크게 이슈화된 터라 당연히 남편의 일도 덩달아 불거졌고 보육원 원장님들이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지위를 앞세워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정말 너무나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남편 못지않게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놀라 쓰러지시고
아이패도 조금 안 좋은 증세가 보인다는 판정에 오열하고 말았죠. 내가 아이를 못 지켰구나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의료진 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신 덕분에 아이 몸 회복하고 멍자국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전문 의료진들, 심리치료사와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꽤 많이 상태가 좋아진 상황이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이명이 생길 정도였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마음을 회복했네요. 요 며칠 뉴스에서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오는 기사가 떠서 저도 저희 사연이 생각나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건 정말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절대 제 남편이 벌인 짓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정말 어른 같지도 않는 어른들이 어른이 행세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극한의 환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죄를 엄중히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도 감사하네요. 하여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고 가슴이 꽉 막히고 숨도 안 쉬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감정을 털어놓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감사합니다.